리투오와 리투오파인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무조건 파인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두 시술은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의 차이인데요. 오늘은 둘의 차이점과 어디에 뭘 해야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리투오란 인체 피부에서 추출한 콜라겐 뼈대와 콜라겐 엘라스틴을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스킨 부스터 시술이에요. 기존 스킨 부스터와 달리 인체 콜라겐 성분을 직접 넣어서 탄력, 잔주름, 피부 밀도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통증이 비교적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리투오와 리투오파인은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가장 큰 차이는 기존 리투오는 표준 입자, 리투오파인은 초미세 입자로 쓰이는 부위도 다릅니다. 리투오는 얼굴 전체, 볼, 턱처럼 피부가 비교적 두꺼운 부위에 사용을 하고요. 리투오파인은 눈가, 입가, 팔자 등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투오파인은 성분을 아주 미세하게 쪼개서 한층 정교한 시술이 가능한데요. 이런 초미세 입자는 얇은 피부 부위에서도 뭉치지 않고 고르게 퍼져서 보다 자연스럽고 균일한 피부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건 받아보신 분들이 체감 차이를 많이 느끼시는데요. 리투오보다 리투오파인의 통증이 훨씬 덜합니다. 리투오파인은 입자가 굉장히 미세해서 주입 압력이 낮거든요. 그래서 압력으로 인한 통증이 적습니다. 다만 기존 리투오의 통증이 부담된다면 페인컷 인젝터, 통증 수액, 캐뉼라 시술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저희 병원만의 통증 케어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은 분들께서 결절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리투오는 인체 조직과 동일한 성분이라 원래 결절 이슈가 거의 없는 시술이에요. 그런데 리투오파인은 입자가 훨씬 더 미세해져서 결절 부작용 위험은 더욱더 낮아집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조금만 뭉쳐도 티가 나는 부위에는 파인이 훨씬 안전해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탄력, 지지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볼이나 턱처럼 피부가 좀 두꺼운 부위는 어느 정도 입자가 있는 콜라겐이 들어가야 탄탄하게 받쳐주는 힘이 생겨요. 리투오파인은 입자가 너무 고와서 좀 두꺼운 피부층에서는 지지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지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인체율의 콜라겐 성분은 피부 속에서 내 조직으로 생착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입자가 미세할수록 흡수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 탄력을 좀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일반 리투오가 훨씬 유리해요. 리투오파인은 얇은 피부 전용이기 때문에 두꺼운 피부에서는 그 진가를 100% 발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겁니다. 피부가 비교적 두꺼운 볼이나 턱, 얼굴 전체 같은 부위에는 리투오로 탄력의 뼈대를 먼저 탄탄하게 세워주고요.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좀 얇고 예민한 부위에는 리투오파인으로 아주 섬세하게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부위에 맞게 나눠서 시술을 하면 효과도 가장 잘 나오고 결절 같은 부작용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리투오 받고 나신 후에 잘 모르시는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실수록 콜라겐 그물망이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형성되거든요. 때문에 시술 후에는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가 센 마사지, 음주, 흡연, 사우나는 당연히 당분간 피해 주셔야 하고요. 리투오와 리투오파인은 뭐가 더 좋고 나쁜 시술이 아니라 쓰임이 다른 시술이에요. 피부가 좀 두꺼운 부위에는 리투오,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리투오파인,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더 알고 싶은 시술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